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의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분이십니다. 목소리는 점잖고 분석은 또렷하고 아침에 만나는 논리의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거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 합당 무산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에서 3주 만에 지금 합당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 건데 네. 이게 그냥 무산이 된 게 아니라 친명 친청 대결로 이제 그냥 드러난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무산이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청래 리더십이 타격을 입고 휘청거려야 되는데 벌써 새로운 그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 불씨가 된 게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현주 최고위원과 더불어서 가장 그 극렬하게 그 조국당과의 합당을 반대했던 그랬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제 페이스북 올렸다 내린 게 있어요. 네. 그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들은 얘기다 하면서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이러저러하다 아주 그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방선거는 치르고 나서 네.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뭐 정청래하고 김민석의 혈투가 벌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6월 지방선거 후에 합당을 해서 네. 8월에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어.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다음 주 청와대에서는 뭐 통합과 연동된 뭐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 네. 뭐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까지 밝히면서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네. 강덕구 자신이 홍익표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얘기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얘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의총과 최고위원회 민주당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무산. 안 한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8월 전당대회를 통합전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벌써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제 올렸다 내린 글의 핵심은 통합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청래 대 김민석의 혈투가 아닌 통합 전당대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좀 쉽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실까요? 어제 그 강덕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다고 황급히 내린 네.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일단 미스테리한 사고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김민석 총리에게 그 홍익표 수석을 만났던 결과를 공유하면서 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거는 SNS,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물어보든가 페이스북에도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포스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저게 실수냐 고의냐 뭐 여러 해석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물론 부인했습니다. 네. 당사자도 부인했고 청와대도 부인을 했는데 만약 그 행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묻어 있다면 네. 지금까지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합당을 원했고 네. 다만 이제 시기에 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은 좀 앞서 나간 느낌이 있고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지방선거 직후 다음 전대 이전에 통합을 해서 통합 전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뜻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수임기구 구성 등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 총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뜻을 누가 중간에서 왜곡했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됐든 아니면 네.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친명계를 표방한 차기 당권 당권에 도전하는 네. 그룹이 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 같고 어허. 다만 저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제 이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정청래 대표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네. 조국혁신당. 오늘 오전에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회 열어서 그에 대한 답을 할 텐데 아마 구성하겠죠. 네. 양당 사무총장으로 구성될 거라고 지금 네.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올렸던 포스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여전히 갈등이 불신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지방선거를 치르고 네. 아마 지방선거를 연대 선거연대를 할 겁니다. 그 네. 통합 그 추진기구의 이름이 연대와 통합 추진기구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연대와 당 통합을 동시에 논의하는 이런 기구가 될 텐데 그런데 그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르고 통합할지 이게 또 다른 쟁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서 민주당 내부의 세력 간에 혹은 개파 간에 2라운드가 남아있다.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리고 그 2라운드는 굉장히 치열할 거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요. 대통령의 뭐랄까 그립이랄까? 네. 이렇게 조기에 그립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네. 시점에 네. 당내의 개파들이 뭐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든 아니면 네. 차기 전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초기에. 조금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의혹 단계입니다. 우리도 저 추정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당권 도전 또는 당내 세력을 갖추고 이끄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는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악용을 해서 네.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 강덕구 페이스북 파동이 없었으면은 정청래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가 포커스예요.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갑툭튀 아니에요. 갑툭튀. 갑툭튀가 모든 걸 싹 바꿔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페이스북의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무 개입하고 있구나. 아하. 이제까지는 그는 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개입하지도 않고 입장도 없고 그렇다. 네네네. 이게 다 아닌 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밑에서 이렇게 당무 개입 노골적으로 하고 있구나. 뭐 이게 드러난 것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끔 왜곡해갖고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여기 편차가 있다라고. 네. 이 사람이 정청래의 합당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강덕구가 네. 김민석 총리 좀 이상하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왜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 하느냐. 이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이상한 대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저도 조간신문 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 지금 합당이 무산되면서 그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은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게 그냥 1차원적으로 표면에 보이는 내용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어제 그 강덕구 최고의 페이스북은 진짜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표면상으로는 네.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좀 흠집이 났죠. 네. 그런데다가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에 불쾌감까지 전달이 되면서 사과를 언급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에도 또 최고위원회 이후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건 맞는데 근데 이게 1차 전투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꺾인 거죠. 본인이 어쨌든 다소 그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합당이 지방선거 전에 수용이 안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당내 수많은 목소리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1차 전투에서는 꺾였는데 전쟁의 시각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이게 1차 전투에서 졌을 뿐이지 네.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궁극적으로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게 어제 이 강덕구 최고위원이 황급히 내렸던 네. 그 포스팅 행간의 의미인 것 같고 아니 그 정청래 대표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도 굉장히 오래 한 데다가 그렇죠. 당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네. 장외에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와 같은 그런 이제 여권의 빅 스피커들의 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호락호락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대통령의 통합전대 얘기가 진이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네. 조국 대표라는 또 다른 변수가 전당대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통합전대라는 취지상 그 통합의 한 축을 차지하는 조국 대표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이 삼국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 보입니다. 일단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으니까 뭐 이대로 조용히 덮이길 바라겠지만
이거 김인석 총리나 누구든 이거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요. 오늘 중으로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통합 시점, 그래서 8월에 통합전대를 칠지 말지가 이제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전에 뭐 가지고 이제 이 힘겨루기 파워게임이 되냐면 조국 공천 문제. 그렇죠. 선거연대에서의 핵심은 조국을 어디다 어디에다가. 심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 조국이 바라는 것과, 예? 예. 또 이 민주당에서. 친명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국을 좀 견제하려는 네. 뭐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너 대권 노름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직격탄 날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 원하는 곳에 공천을 안 주려고 할 것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합당은 무산되고 선거 연대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겠죠. 선거 연대는 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조국의 구상은요. 처음에는 막 여기서 뭐 서울시장 출마할 것처럼 그 헐리우드 그렇죠. 액션하면서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연일 타격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의회에 가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국 대표가 내가 YS 정신의 계승자다 이렇게 자처를 해요. 그럼 뭐겠어요? 부산에다 또 아래를 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서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정치자금 그 타격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끄떡없어요. 그리고 곧 출마 선언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는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뭐 진보 진영 단일 후보, 민주당 조국당 그 단일 후보, 합동 후보 이걸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 원내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과연 허용해 줄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지방선거 연대의 가장 핵심적 이슈는 조국 대표를 어디에 배치할 그쵸. 건가 이게 될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죠. 조국혁신당의 이해관계와 네. 민주당 내부에는 또 이해관계가 여럿이에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물러설 건가 과연? 저는 여기서 안 물러설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1라운드에서 당했기 그쵸. 때문에 안 물러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 양당 사무총장 라인으로 그 연대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굉장히 스타일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지 뭐 눈치를 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고 네.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 사이에 최초의 통합 논의를 할 때 그에 대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내놓고 무슨 미략이니 이런 건 네네. 아니더라도 네. 그게 이제 부산이 될지 수도권에 비는 지역구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어쨌든 조국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입성하도록 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서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뭐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뭐 여러 군데 나오긴 하는데 다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조국 대표가 원내 복귀해서 통합 이 단계로 가는 게 또 이제 민주당 내의 여러 계파들 간의 해석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대통합 논의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연대통합 그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논의를 진행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는 안 물러설 거다. 본인이 1차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합당 무산된 이후의 향방은 어떻게 정해질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벌써 2라운드가 이미 시작됐다. 당 내의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어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일단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 전 아직도 이틀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사실 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한 말을 얘기하면서 장동혁에게 답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장동혁과 함께 가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면 된다. 뭐 그런 거 꼬치꼬치 따지지 말아라. 그게 답이 된 건가요? 꼬치꼬치 따질수록 우리 내부에 네. 오히려 갈등만 부각될 뿐이고 네. 아니, 내 생각 알지 않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의 언어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쓰던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치 리더의 언어는 분열보다는 통합의 언어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호개인이 됐든 아니면 혁신파가 됐든 네. 다 끌어안고 가야지 여기서 뭐 그걸 자꾸 이 갈래를 따지고 결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적전 분열을 한다 이 얘기인데 네. 정작 적전 분열을 누가 한 건가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전략이 anything but 한동훈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한동훈과 친한계 제거만 하면 나머지는 오케이. 뭐 이건 것 같고 지금 나머지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지만 아니, 나머지- 한동훈만 빼면 돼. 그렇죠. 나머지 그냥. 오케이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윤호개인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윤호개인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음. 근데 이게 또 잘못 해석될까봐 음. 전환길 씨한테 귓속말로 형님 우리 힘들어요. 음.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지킬 하이드처럼 네. 낮에는 지킬되고 밤에는 하이드되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네. 짜고 치겠다. 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까요? 음.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건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인식은 이미 스스로들 만들었어요. 음.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게 없는데 말을 저렇게 한다 그래서 내지는 몇 가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그래서 그게 바뀌겠나요? 이 당대표의 언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애매모호한 네. 그리고 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대립을 좀 피하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은 그 애매모호함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대충 얘기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인 비겁함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전략도 아니고 그냥 사기죠, 사기. 네. 근데 이렇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그 장동혁 대표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하고 유튜브 대담 이렇게 쭉 다 봤는데요. 한 줄 평을 하자면 바지 사장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대담이었다. 네. 바지 사장의 태생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건데 우리가 정치 리더의 언어는요, 네. 간명해야 됩니다.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건 모르겠잖아요. 우리 황순호 앵커도 뭐 헷갈린다고 할 정도니까 이 전문가가 헷갈릴 정도면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어제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비상계엄, 부정선거, 윤호개인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절연에 대해서, 절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 분명한 입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자고요. 2월 2일에 비공개 의총이 끝난 다음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 이 네. 대변인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대변인이 아니고 당대표 생각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쵸. 대변인이에요. 그것도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뭐라고 비공개 의총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어게인에 동조한 적 없다고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예요. 네. 근데 이거를 최측근 뭐 최고위원 네. 이 사람은 그 박성훈 개인 의견이다. 아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전달 소개 아니에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멘트가. 네네. 그게 무슨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근들조차도 뭐가 장동혁의 본심인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힘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수부터 중도까지, 그러니까 강성보수부터 중도까지 폭넓게 그 스펙트럼을 끌어안는 네. 아주 기반이 당당하고 이제 수권 능력이 충만한 이런 정당이라면 저런 전략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린 정당인데다가 네. 지금 이제 당 내부에 뭐 한동훈 전 대표 축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편협한 정체성 정치를 한다는 걸 드러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런 면모도 저런 면모도 가져가겠다라는 네. 전략은 일종의 이제 자기 기만인 동시에 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만한 체력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민주당은 우린 중도 보수이기도 하고 네. 또 진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정당인데다가 의석이 막 백몇십 석이 되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높죠. 상대하는 코너에 몰려 있죠. 민주당은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네. 이번 재보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하는 건 주제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해라, 하나만. 윤호개인하고 손잡고 갈 건지, 네. 윤호개인 버리고 쇄신하고 변화를 택할 건지.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장동혁 대표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동안에 해놨습니다. 네. 본인이 일관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일관된 얘기죠. 왜냐하면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한동훈, 김종혁 제명시키고 네. 뭐 장해찬 등등 본인의 홍위병들 곁에 두고 이게 다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보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모호하게 음. 마치 이제 어떤 전략적 모성을 취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네. 저게 국민들한테 이 선거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국민의힘의 다른 어떤 그 선거 분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은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구독자하고 자기 영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민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떠들잖아요.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네. 사실은 저쪽이 전략적으로 분리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장동혁 내가 다 김민수 통해서 들었어. 본심이 뭔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장동혁 대표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는 여기서 중단하겠다. 그러면 그게 전략입니까? 전환기 씨를 통해 가지고 다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전환길 씨하고는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환길 씨는 장동혁이 중요하거나 국민의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은 고성국 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냥 숙주,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장동혁 그룹이 한동훈 찍어내기에는 일견 성공했잖아요. 네. 제명시켰잖아요. 그 어디서 지금 급당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원래 바지 사장이었잖아요. 이른바 고성국, 전환길 이 극우 유튜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네. 자력으로 됐다기보다는 그 바지 사장이에요. 근데 요번에 한동훈을 찍어내면은 이제 바지 사장 신세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한동훈 처단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내 장동혁이 그걸 해냈다. 네. 그럼 자기 그 레거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신의 어떤 그 위상이 단순 바지 사장에서 이제 오너급으로 격상될 거다. 그런 계산을 했었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요 며칠 사이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고성국, 전환길과 같은 극우 유튜버가 왜 따로 놀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 전환길 씨가요 자기 유튜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는요 조금만 바꿔 얘기했냐 번역해 돌리면요 김민수 걔 이중 플레이하는 사기꾼이야. 그 얘기 폭로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 신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예요. 일단 전환길 씨, 고성국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청구서 들고 나타나는 순간, 그렇죠. 네. 한동훈 친한계만 좀 이렇게 배척을 하면 내가 좀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청구서가 계속 날아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이라는 게 있어서 당대표가 된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계엄 탄핵 이후에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그 장외에 네. 이런 강성 지지층, 윤호개인 세력에 하는 세력이 손을 잡고서 당대표에 등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어쨌든 불구대천에 네. 이런 존재인 한동훈 제거였고 그걸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여전히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윤호개인 세력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짝대기 부러지면 새짝대기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그런 말하자면 뜻을 실행할 다른 또 누군가를 세우면 되는 거죠. 여전히 그 한계에 저는 갇혀 있다고 보고 근데 저 한계를 못 벗어나요. 왜냐면 원래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저게. 그리고 자기가 자력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눈치를 계속 보는 거고 어제 있었던 일도 정리해 보면 네. 결국 윤호개인 세력 눈치 보기입니다. 네.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저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그 자업자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뭘 믿는 건지 마치 뭐 이제 본인한테 어떤 계획이 있고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선거라는 게 그렇게 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자리가 완전히 저긴 독이 든 독배예요. 당대표 임기 채운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97년 이후로. 선거 지면은 의원들부터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동혁 대표 어떻게 지금 지위가 유지가 되겠어요? 자, 일단 죄송합니다. 당 대표의 입장은 조금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그때 이제 충분히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당권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또 비판적인 의견이 좀 쏟아져 나와서 좀 듣기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그 해당 내용들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냈는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냈어요. 일단 시청자분들도 그게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짧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죠 이게? 한마디로 부동산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영장, 우리 헌법에 적시된 영장주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영장 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다 열람하고 네. 필요하면 수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 네. 그리고 영장 없이 부동산 관련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이걸 통해서 그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통제, 특히 정부의 장악력을 네. 늘려 나가겠다는 거죠. 들여다보는 개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히 그거더라고요. 금융 거래 또는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했는지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고 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심리가 꺾이지 않고 투기 세력의 이제 조직적인 시장 교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독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인 거죠. 근데 이게 영장주의를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때도 계좌 추적하려면 영장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단계의 수사는 영장을 받아서 할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의 정보도 이를테면 다른 지금 8개의 기관이 나눠가지고 부동산 네. 관련 시장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다 행정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때문에 그런 기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하지 그렇게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네. 그리고 법안 발의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신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그런 우려들이 저는 뭐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이 될 보고요. 것이다. 있다면은.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게 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에 방임돼 왔던 네.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8개 기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네. 통합해서 조금은 강화된 그런 이제 감독 기능을 하도록 하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입법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일단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또 집중적인 이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뭐 국민들 집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단속이 안 되고 이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잘 안 따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들 엄격하게 다루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단죄를 해야 되겠죠. 네. 진상규명을 해서 단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럼 이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없어갖고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제대로 적발이 안 되고 단죄가 안 됐나요? 기존에 그 검찰, 경찰, 이제 검찰이야 뭐, 네. 이제 사라지지만요. 그다음 국가수사본부 뭐 별의별 다 있어요. 네네. 거기서도 만약에 부동산 불법 거래하고 누가 고소고발하거나 그것도 인지수사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굳이 이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죠. 이 뭐 이른바 그 지금 집권 여당의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형사사법체계 이거 막 해놓잖아요.
이젠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제 공소청 있죠, 경찰 네네. 있죠, 국가수사본부 있죠, 뭐 공수처 있죠, 뭐 중수청 있죠. 이제 뭐 금감원에 부동산 감독원에 도대체 몇 개 기관으로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기구적 성격보다 일종의 이제 감시, 분석 그쵸. 이런 성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를테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금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일정 그 액수 이상의 그렇죠. 현금 거래나 이런 거를 신호가 딱 자동으로 가죠. 데이터화 시키고 네.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 기구로 어떻게 보면 아. 기능하게 하면 기존의 수사기구가 하던 역할하고 음. 보완적 성격의 그런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아직 어. 이제 법안을 저희가 못 본 음. 상황에서 네. 이런 어떤 이런저런 추정들이 있는데 여당에서도 아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네. 우려해서 저희가 이 얘기 나누는 동안 속보가 나왔는데 네. 고성국 씨한테 탈당 권유 중징계가 내려졌네요. 아, 어젯밤에. 그거는 예, 어젯밤에. 어젯밤이었습니까? 네네. 아. 이게 그 서울시당 늦게 봤네요, 윤리위에서 제가. 한 건데, 네. 그걸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네.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씨한테 이제 탈당 권유했잖아요. 네. 근데 고성국 씨가 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아.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게 중앙윤리위로? 어디로 가냐면 중앙윤리도 윤민우 씨가 그렇죠. 있는 중앙윤리위로 갑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거기 엎어치게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원래 거네요. 그 얘기 전까지는 서울시당 윤리위도 지금 탈당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당원 당규에 따르면 7일 동안 받는 그렇죠. 없으면- 그러니까 무반응. 그렇죠. 네, 무반응이면. 무반응이면 그냥 제명. 자동 제명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중앙윤리위에서 또 엎으면은 또 엎어지는 거잖아요. 상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의 신청을 해야 중앙윤리위에서 아. 다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하겠죠. 그렇죠. 네. 특별 당원인데.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선우 의원 관련 소식이 하나 예. 들어왔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강선우 의원이 돈을 지금까지는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돈인지 알고 받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한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이와 더불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에게 강선우 의원이 나는 이제 비겁하게 물러서진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SOS를 보낸 거죠. 그거죠. 체포동의안 그 상정에 대비해서 네.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고 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할 시간을 달라. 네. 뭐 이런 논리인데 좀 민주당에서 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쵸. 제명됐어요 이미. 네. 제명됐기 때문에 저거 감쌀 이유가 없고 어. 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된다고 보고요. 네. 아니 그리고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그 돈 받아서 전세금에 썼다는 거를 다 돈 준 사람도 지켜본 사람도 증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거는 뭐 전혀 납득 가능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 김병기 의원 수사는 왜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어딘 거예요? 너무 더뎌요. 세 가지 혐의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해체의 부작용이 이제 김병기 수사에서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동작경찰서가 거기서 이거 묻어준 거 아니에요? 묻어줬다니까 이제 덮어준 거 아니에요? 네. 김병기 수사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서울청에서 물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되겠어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 저희 얘기를 듣습니다. 네. 경찰에 수사 맡기면 이꼴 난다. 권력의 눈치 더 보고 고위직이 관련된 수사를 더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사를 그렇죠, 미적거리면 그렇죠. 이게 벌써 3달이 넘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제 의혹을 폭로한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이고 여러 자료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수사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부르면 인권 침해 어쩌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나요? 김병기 의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피의자 인권 또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인권을 따질 일이 있고 이 음. 경우에는 누가 봐도 늑장 수사로 수사를 미적거리는 거고 이렇게 네. 되면 증거인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김병기 의원을 소환해가지고 신병 처리부터 시작해서 네. 경찰이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지켜볼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저희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그 친전 내용이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전혀 이제 제명됐기 때문에 네. 보호해줄 그게 없다 하는데 과거에 사실은 뭐 가랑비 같이 맞아주기로 했던 대상이기도 했잖아요. 그 뭐 정청래 대표의 유명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부결시켜 버리면요, 민주당이 그냥 거의 그 저기를 안 덮어 할 쓰는 겁니다. 거예요. 그쵸. 강선우의 그 비리를 덮어 쓰는 거니까 그쵸. 바보가 아닌 한 그렇게 하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나요? 작가님?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벌었습니다. 됐어요? 자, 정치 속풀이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니까 오늘 제가 낮에 뉴스할 아이템까지 싹 다 정리가 됐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핵심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치 속풀이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